최근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한미 동맹 흔들기가 점입가경입니다. 미중 공군의 서해상 대치에 중국 편을 들면서 미국에 항의하더니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과했다는 가짜 뉴스까지 퍼뜨렸습니다. 전례 없는 주한미군의 심야 브리핑으로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3월 한미연합 연습 계획을 공동 발표하는 자리에서 우리 군과 미군이 서로 다른 소리를 하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주한미군은 예정대로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군은 연중 분산 실시하겠다며 사실상 훈련 축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9.19 복원하겠다는 비행금지구역 설정, DMZ법 추진 등 곳곳에서 한미 동맹이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충돌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방위력 강화 추진에 우리 정부가 한결같이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북한과 중국 눈치 살피는 이 정권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정권에 국방을 맡길 수 있을지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한미 동맹 흔들기와 안보 파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재명 정권의 대북 정책이 결국 짝사랑임이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은 대북 방송에 전원을 끄고 대북 전단도 막으며 북한의 심기를 살피는데 급급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대북 드론 문제에 대해 2차례나 사과하며 선제적으로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까지 거론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북한의 마음을 얻어보겠다고 우리 국가 안보 태세까지 스스로 낮추었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북한의 냉소와 조롱뿐이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재명 정권의 태도를 기만극이자 졸작이라며 동족 범죄에서 영원히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굴종에 가까운 유화적 대북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안보는 북한의 박수나 북한 퍼주기로 지킬 수 없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중심축으로 하는 강력한 동맹과 단단한 원칙, 확고한 억지력만이 우리 국민과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이렇게 저자세로 북한 퍼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북한이 이런 반응을 내놓고 있는 것은 분명 이재명 정부가 북한에게 단단히 약점이 잡힌 것이 분명합니다. 북한이 이런 반응을 보일 때는 늘 무언가 달라고 요구할 때 이런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무엇을 줘야 하는지, 무엇을 주고 있지 못한 건지,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무슨 뒷거래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국민들께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법 왜곡죄를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대법관 증언과 재판 소원제도 차례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이재명 정권과 개딸들을 제외하면 모두가 반대하는 법안들입니다.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명백한 반대 입장을 밝혔고 법조계와 학계는 물론 참여연대와 민변까지도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에는 부정선거 주장하면 10년 징역에 처한다는 입틀막 조항을 끼워 넣었습니다. 국민이 걱정하는 선거 부실 관리를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이를 지적하는 국민들을 감옥에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당이 7박 8일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지만 사실상 법안 통과를 막을 길이 없는 절망적 상황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가려는 길은 분명합니다. 헌정 질서를 무너뜨려서라도 이재명을 방탄하고 반대 세력을 괴멸해서 일극 독재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의 나치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보았듯 독재의 끝은 처참한 민생 파탄입니다. 이재명 독재를 막는 것이 나라를 구하고 민생을 지키는 길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무안공항 빨리 재개항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유는 지역 관광 산업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자기 마음대로 유가족도 이해할 것이라면서 유가족과 협의를 잘 해보라고도 했습니다. 179명 희생자 유가족들의 마음을 찢는 발언입니다. 아직도 콘크리트 둔덕의 진실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국정조사에서 질타를 받고도 수사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누구 한 사람 처벌은커녕 구속도 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정권의 책임자들 모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가족들은 무안공항 차가운 바닥에 텐트를 치고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분의 유가족은 끝내 진상규명을 못 보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정치적 이득 앞에 잔인할 정도입니다. 세월호 때, 이태원 참사 때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참사도 정치 소재일 뿐입니까? 무안공항의 문을 열려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우선입니다. 경찰 수사로 안 된다면 특검이라도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무안공항 참사를 결코 잊지 않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네, 최고위원 김민수입니다. 지난 23일 민주당이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온갖 악법을 마음대로 입법할 수 있는 거대 여당이 무엇이 무서워 날치기 통과라는 무리수까지 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골자는 선거제도에 대한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국민이 긴 시간 대한민국 선거제도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선거제도에 대한 불신은 사회적 갈등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해 왔습니다. 선거제도에 대한 불신이 만연하다면 당연히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것이지 어떻게 국민의 입을 틀어막을 생각을 하는 것인지 놀랍습니다. 국민의 단 한 표라도 왜곡되었다면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한 표 한 표가 국민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거제도만큼은 그 투명성이 지나칠수록 좋은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침묵 위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건전한 비판과 검증 속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국민의 입을 틀어막아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이 점점 국민에게만 엄격하고 권력 앞에는 무뎌지고 있습니다. 오늘로 이재명의 12개 혐의 5개 재판이 모두 중지된 지 219일째입니다.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재판받는 나라이길 바랍니다. 유죄 취지 파기 환송되었던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속개합시다. 이상입니다. 1937년 극동 지역에 거주하던 우리 민족 약 17만 2천여 명은 잔인한 독재자 스탈린의 지시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향하는 열차에 강제로 태워집니다. 그 과정에서 5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타슈켄트 지역 우슈토베에 버려진 생존자들은 추위와 굶주림으로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도 모르는 열차에 강제로 태워졌던 고려인들의 처지가 새삼 오늘에 다시 떠오릅니다. 89년이 지난 2026년 우리는 민주당이라는 입법 폭주족이 운전하는 형사사법질서 파괴라는 폭주 열차에 강제로 태워집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추락할지 모를 운명을 우리는 겪어야 합니다. 중앙아시아행 열차는 다른 나라의 국가 폭력에 의해서 강제로 태워지는 운명이었다면 오늘의 형사사법질서 파괴 열차는 자기 나라의 입법 폭력에 의해서 강제로 태워진다는 점이 더 참담하고 두려운 운명입니다. 형사사법 체계는 국가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민주주의라는 사회 시스템을 지키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안하 무인의 민주당은 이제 그 기둥을 아예 부러뜨리겠다고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검찰청 폐지에 이어 법 왜곡죄, 대법관 증언법, 재판소원법의 사법 파괴 3법을 그동안 그들이 도덕적 수치심 없이 해온 것처럼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기둥이 무너진 국가는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회 시스템 붕괴로 가는 폭주 열차에 강제로 태워지게 됩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법 왜곡죄는 사법부의 모든 판사들을 권력을 사용하여 언제든 범죄 피의자로 만들 수 있는 최악의 위험한 법입니다. 또 국민투표법은 권력 구조를 다시 짜는 개헌 준비를 통해 민주당
일당 독재와 계속 집권의 음모가 의심되는 법입니다. 망가진 사법 시스템에 의한 사회 시스템 붕괴 위험은 지금 당장은 실감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이 파괴될지 아무도 모르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결국 숫자의 힘으로 이 법들이 통과된다면 어쩌면 우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훗날 역사는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는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한 무례배들이 그들의 전리품으로 만들면서 완전히 망가졌다고 반드시 기록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위 의장.